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명전설 최고 미남 가수 톱6의 1위는 성리입니다. 2026년 5월 13일 생방송 결승에서 최종 4784점을 기록하며 초대 우승자가 된 바로 그 성리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우승자라서 1위에 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돌 출신다운 선명한 이목구비, 카메라를 정면으로 받아내는 표정 무대 위에서 달라지는 눈빛, 그리고 15년에 가까운 무명 시간을 버틴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깊은 분위기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준우승자 하루는 2003년생이라는 압도적인 젊음과 깨끗한 이미지로 성리의 자리를 끝까지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장한별,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까지 포함한 6명의 순서는 어떻게 갈릴까요? 대중에게 각인된 캐릭터를 종합해 정리한 순위입니다. 사실과 평가를 섞어 과장하는 대신 확인 가능한 기록을 바탕으로 왜 이들이 무명전설의 대표적인 비주얼 멤버로 거론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위는 이창민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무명이라는 단어와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는 2008년 그룹 2AM으로 데뷔했고 오랜 시간 발라드 가수로 활동해 왔습니다. 무명전설에서는 최종 6위에 올랐습니다. 이창민의 매력은 전형적인 꽃미남 이미지보다 성숙함과 안정감에 있습니다. 수많은 방송 무대를 경험한 사람답게 카메라가 들어와도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노래가 시작되면 얼굴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특히 정장을 입었을 때 드러나는 단정한 인상과 묵직한 체격은 젊은 참가자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감을 만듭니다. 이창민에게 중요한 숫자는 2008년입니다. 이미 그 해부터 대중 앞에 섰고 2026년 무명전설 무대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2AM이 자신의 근본이라고 말하면서도 발라드와 트로트 모두에 최선을 다하는 아티스트로 기억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약 100곡의 트로트를 직접 작곡한 것으로 알려질 만큼 장르에 대한 준비도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창민의 외모는 단순한 얼굴 평가보다 경력에서 나오는 무게와 함께 봐야 합니다. 웃을 때는 친근하고 노래할 때는 깊어지고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 베테랑의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화려하게 튀지 않아도 화면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5위는 정연호입니다. 2000년 2월 1생으로 2026년 기준 24세인 정연호는 무명전설에서 가장 흥미로운 반전을 보여준 젊은 가수 중 한 명입니다. 외모만 보면 깨끗하고 순한 인상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노래를 시작하면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본선 2차전에서 동강을 부르며 무명 가수 최초 1위에 올랐고 젊은 얼굴에서 예상하기 힘든 정통 트로트 감성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 간극이 정연호의 가장 큰 비주얼 경쟁력입니다. 사람들이 잘생긴 가수를 기억할 때 얼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목소리와 표정이 얼마나 잘 연결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정연호는 평소에는 풋풋한 막내 이미지가 강하지만 무대에서는 눈빛과 인매가 노래의 정서를 따라갑니다. 본선 3차전에서는 신성, 최호진, 강태관, 이룬혜와 같은 팀을 꾸렸고 팀이 최하위 유비에 몰린 상황에서 막내이자 리더로 탑 에이스전에 나섰습니다. 젊은 참가자가 부담을 짊어진 채 무대 중앙에 서는 순간 단순히 귀여운 이미지로만 보였던 인물이 훨씬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연호는 결국 2026년 5월 13일 결승에서 최종 5위를 기록하며 톱3에 들어갔습니다. 나이는 24세였지만 표현하는 정서는 훨씬 오래된 정통 트로트의 문법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매력은 소년 같은 얼굴과 오래된 노래의 감성이 충돌하는 데 있습니다. 얼굴은 젊은데 노래는 깊고 말할 때는 수줍어 보이는데 무대에서는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외모와 캐릭터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5위에 올릴만 합니다. 4위는 황윤성입니다. 황윤성은 아이돌 그룹 로미오 출신입니다. 무명전설 이전부터 무대에서 춤과 표정 카메라 동선을 익혀온 인물입니다. 2026년 무명전설 결승에서 그는 최종 3위 28점대의 점수를 기록하며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순위에서도 알 수 있듯 단순히 얼굴만 알려진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경연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톱7의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황윤성의 강점은 가장 아이돌다운 화면 장악력입니다. 얼굴의 선이 뚜렷하고 헤어스타일과 의상 변화에 따라 이미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밝은 곡에서는 장난스럽고 젊은 분위기가 살아나고
진지한 곡에서는 표정을 절제하면서 전혀 다른 인상을 만듭니다. 특히 아이돌 출신 가수들이 트로트 무대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는 몸의 움직임이 너무 빠르거나 표정이 과해지는 것인데, 황윤성은 경연을 거치며 트로트의 호흡에 자신의 무대 습관을 맞춰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은 포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황윤성은 가수 활동에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느껴 활동을 정리하고 부모님이 있는 청주로 내려갈 생각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그가 무명전설에서 생애 첫 오디션 결승에 진출했고 최종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신유가 내려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무대를 보면 황윤성의 밝은 외모가 단순하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있었고, 그 절박함이 표정에 힘을 더했습니다. 3위는 장한별입니다. 장한별은 이 순위에서 가장 국제적인 분위기를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 7월 4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태어났고 2011년 레드애플 활동을 시작으로 오랜 가수 경력을 쌓았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 치의학과에 다니다 가수의 길을 선택한 이력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활동 경험이 있다는 점 때문에 말투와 무대 매너에서도 다른 참가자들과 구별되는 여유가 느껴집니다. 무명전설 최종 결과에서 장한별은 3우시즘 3.82점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루에 300급 차이, 30점과 비교하면 차이는 불과 28.48점입니다. 그만큼 결승 막판까지 치열했습니다. 장한별은 중간 합산에서는 2점적 참일점으로 하루에 2.67점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가 더해지면서 최종 3위가 됐지만 경연 전체에서 보여준 존재감은 분명했습니다. 장한별의 외모는 어린 소년 같은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대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무대 의상을 소화하는 힘이 강하며 웃을 때와 노래에 몰입할 때의 차이가 큽니다. 팝과 록, 발라드 무대를 경험한 가수답게 마이크를 잡는 자세나 관객을 보는 시선에도 익숙함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보다 영상에서 더 강한 유형입니다. 정지 화면에서는 단정한 인상이 먼저 보이지만 노래가 시작되고 몸이 움직이면 표정과 제스처가 함께 살아납니다. 장한별은 무명전설에서 최종 3위를 기록한 뒤 톱7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26년 5월 20일 서울 마포구 쇼킹 K-팝 센터에서 열린 톱7 기자간담회에서도 성리하루,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룬혜와 함께 공식석상에 섰습니다. 7명이 나란히 선 장면은 각자의 이미지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중 장한별은 해외 무대 경험이 느껴지는 여유와 성숙한 스타일로 존재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주얼 순위에서는 3위입니다. 2위는 하루입니다. 만약 이 순위가 가장 젊고 깨끗한 이미지 하나만으로 결정된다면 하루가 1위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2003년생으로 무명전설 결승 당시 22세였습니다. 첫 등장부터 젊은 얼굴과 부드러운 인상으로 시선을 끌었지만 진짜 무기는 외모와 실력이 동시에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5주 연속 우승을 경험했고 왕중광전에서도 정상에 오른 경력이 있습니다. 무명전설에서도 하루의 상승세는 매우 강했습니다. 2026년 4월 22일 방송된 본선 3차 국민가요 대전에서 팀 메들리 1위, 탑에이스전 활약 개인 순위 톱3 1위를 모두 가져가며 준결승에 직행했습니다. 준결승에서는 9-1점을 기록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최종 결승에서 중간 합산 267점, 실시간 문자 투표 943점을 더해 총 3법 5믹 30점으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루가 2위인 이유는 카메라가 좋아하는 대비에 있습니다. 평소 얼굴은 부드럽고 어려 보이지만 무대에서는 저음부터 고음까지 밀어붙이며 인상을 바꿉니다. 결승 무대에서는 부드러운 저음에서 후반 고음으로 치솟는 보컬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모만 보면 순한 신예인데 노래가 시작되면 중심을 잡는 힘이 강합니다. 이 차이가 팬을 끌어당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이력도 있습니다. 하루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현재의 하이브로 이어지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2차례 연습생 캐스팅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결국 아이돌이 아니라 트로트를 선택했지만 왜 처음 보는 사람도 그에게 아이돌 같은 느낌을 받는지 설명해주는 대목입니다. 젊은 나이 깨끗한 얼굴, 무대에서의 안정감 성장 서사까지 모두 갖춘 하루는 성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위 성리입니다. 성리는 1994년 4월 6일생으로 2026년 기준 32세입니다. 2012년 K보이즈로 데뷔했고 2017년 프로듀스 100일 시즌2에 참가해 최종 4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프로젝트 그룹 레인즈 멤버로도 활동했습니다. 아이돌 데뷔 오디션 탈락, 그룹 활동 긴 무명 생활을 모두 통과한 뒤 2026년 무명전설에 다시 섰습니다. 성리의 외모가 강한 이유는 바로 이 긴 경력이 얼굴의 분위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이미지는 아이돌 출신답게 날렵하고 정돈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데뷔 초 신인의 얼굴이 아닙니다. 실패와 재도전을 반복한 시간이 표정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웃을 때는 여전히 밝지만 감정이 강한 노래를 부를 때는 눈빛이 무거워집니다. 잘생긴 얼굴에 서사가 겹치는 순간 시청자는 단순한 비주얼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결승 숫자는 더 강력합니다. 성리는 결승 1차전에서 8포소 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히트곡 영상과 음원, 온라인 응원 투표 등 국민 참여 부문에서도 선두를 달렸습니다. 문자 투표 직전 중간 합산은 2784점이었습니다. 마지막 실시간 문자 투표에는 총 114만 표가 넘게 몰렸고 유효표는 94만 표를 넘었습니다. 성리는 그중 256표를 얻어 문자 투표 만점인 2000점을 확보했습니다. 최종 점수는 정확히 47184점, 하루에 3542.3점, 장한별의 3523.82점을 크게 앞선 우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승은 단 하루의 반짝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5월 20일 서울 마포구 쇼킹 K-팝 센터에서 톱7 기자간담회가 열렸고 이후 성리와 하루, 장한별,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룬에는 톱7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7월 15일에는 스피노프 음악 예능 전설의 사내가 시작됐습니다. 경연에서 만들어진 캐릭터가 경연 종료와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음 방송과 공연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들의 인기가 실제 현장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무명전설 전국 투어 콘서트는 2026년 6월 13일 경기도 안양에서 출발했고 9월 19일 청주 공연까지 모두 14개의 도시를 도는 일정으로 잡혔습니다. 방송 속 얼굴과 무대가 실제 공연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는지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시험대가 열린 셈입니다. 특히 외모 경쟁이라는 주제로 보면 콘서트 무대는 방송보다 더 냉정합니다. 편집된 클로즈업만으로는 팬의 시선을 계속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십 분 동안 관객과 눈을 맞추고 노래 사이 멘트와 표정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가야 합니다. 이 점에서 오랜 무대 경험을 가진 성리와 장한별, 이창민은 분명한 강점을 갖고 있고 하루와 정연호는 젊음과 성장 속도로 맞섭니다. 황윤성은 아이돌 시절부터 익힌 퍼포먼스 감각이 무기가 됩니다. 또 5월 21일 기자간담회는 이 6명의 차이를 한 장면에서 비교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성리하루, 장한별,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룬애가 나란히 포즈를 취했습니다. 경연 때는 노래와 점수에 시선이 집중됐지만 공식 석상에서는 스타일과 자세 표정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성리는 우승자다운 중심을 잡았고 하루는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신선한 이미지를 보였습니다. 장한별은 여유로운 분위기, 황윤성은 아이돌 출신다운 정돈된 이미지, 정연호는 풋풋함, 이창민은 베테랑의 안정감으로 서로 다른 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에서 중요한 기준은 누가 더 잘생겼느냐 하나가 아니라 누가 자신의 캐릭터와 외모를 가장 강하게 연결했느냐입니다. 무명전설은 처음 19명의 도전자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13일 최종 7명을 가렸습니다. 결승 생방송 시청률은 전국 유료 가구 기준 9.3%, 순간 최고는 10.1%까지 올랐습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도 100만 표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런 무대에서 최종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성리가 노래뿐 아니라 대중의 시선을 붙잡는 힘까지 보여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종 순위를 다시 정리하면 6위 이창민, 5위 정연호, 4위 황윤성, 3위 장한별, 2위 하루,
그리고 1위 성리입니다. 물론 외모 순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돌 같은 황윤성을 1위로 꼽을 수 있고 누군가는 22세 하루의 청량한 이미지를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성숙한 분위기를 선호한다면 장한별이나 이창민의 순위가 훨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무명전설에서 잘생겼다는 말은 얼굴만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리에게는 15년에 가까운 버팀의 시간이 있었고 하루에게는 최연소급 신예의 패기와 성장 속도가 있었습니다. 장한별에게는 해외 활동에서 만들어진 여유가 있었고 황윤성에게는 아이돌 무대 경험과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정연에게는 젊은 얼굴과 정통 트로트의 반전이 있었고 이창민에게는 2008년부터 쌓아온 베테랑의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카메라 앞에서 가장 강한 얼굴은 가장 완벽한 이목구비를 가진 얼굴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얼굴일지 모릅니다. 그 9명으로 시작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톱 7,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서로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준 6명. 여러분이 직접 다시 순위를 매긴다면 1위는 누구입니까? 47884점으로 경연 우승까지 차지한 성리입니까? 3542점 30점으로 끝까지 추격한 하루입니까? 아니면 장한별,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가운데 전혀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명전설 최고 미남 가수 1위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